안녕하세요.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방송은 CAD&그래픽 창간 30주년 특별방송 엔지니어링 업계의 트렌드와 2024년 전망에 대해서 세 분의 유명한 저명한 발표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그 세 분 주신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각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1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류용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의 안무정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소개를 저희 도와주실 같이 호스트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드&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오늘 창간 30주년 특집 방송 맞아서 같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최 국장님이십니다. 30년 동안 엄청나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예, 오늘 그리고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해주실 테니까요. 자, 오늘 사실 이 세 분은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줌 방송에서도 기술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고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또 질문을 계속 해 주시면 우리가 또 질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태욱 연구원 위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일단 2023년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코비드 비욘드 시국이 시작이 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여행 많이 가시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또, AI라든지 DX하고 관련해서 챗GPT 얼마 전에 토보 나왔잖아요. 이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이슈들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ESG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중대재해법 관련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인데, 세이프티 관련된 이슈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흔한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다시 전쟁이 또 발생을 했죠. 이런 어떤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코비드 시국 이후에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커진 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ACG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면요. 그 뒷부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코비드 타임라인인데, 저희가 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꽤 오랫동안 코비드 시국을 거쳤고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면, 파이자가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코비드 시국 끝나자마자 다운됐죠. 근데 다음 해보시면 그때 코비드 시국 때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메타버스 관련된 주였습니다. 유니티라든지 이런 쪽. 근데 다시 하강되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거는 아시다시피 AI 특히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 AI 쪽이 많이 엔비디아 제품을 구매하면서 완전히 떠버렸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챗GPT 터보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멀티모달로 데이터가 생성되고 전환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컨테크 쪽이니까 그쪽만 제가 별도로 뽑아서 봤어요. 이쪽에서 보면 이 업체들이 컨테크 쪽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유니콘 기업도 있고요. 해외 쪽 사례입니다. 그쪽에 토픽을 보면 AI, 로보틱스, 특히 ESG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정보 쪽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인수 활동을 통해서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죠 이미. 이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BIM은 그쪽하고 관련된 분야니까 제가 이것도 장표로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ESG 등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등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023년은 저희 PLM 업계, 제조업체도 변화가 많고, 특히 챗GPT 나와가지고 변화 많은데, 오늘은 제 생각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시장의 트렌드는 아까 이미 또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거 최근에 행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빨리 변하는 시대에서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우리가 보면 OTB라는 단어가 있는데, Out of the Box 느낌이죠. 그래서 개발 중심에서 OTB로 가는 것들이 좀 큰 화두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보면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과학적인, 우리 현실에 보면 기업의 네트워크라든지 생산 현장 제품들은 항상 정확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도 있어야 되고, 또 협업은 우리가 볼 때 구조화된 알려진 협업도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게 되는 비구조화도 있을 것 같고, 그 중간에는 우리가 볼 때 과학적인 증거 기반에 여기도 AI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야지 어떤 기업에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볼 때 과거에는 일을 기능 중심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게 일도 편하고 부서도 그렇게 왔는데, 요즘 챗GPT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체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복합적인 질문과 복합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큰 화두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2023년에는 1번, 3번, 4번, 5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추얼 트윈, 디지털 트윈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기도 쉬울 것 같지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버추얼 트윈은 비즈니스 엔드 투 엔드 전체가 통합된 데이터 관리고, 협업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한 어떤 컨셉추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솔루션 베이스로 놓고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가 저희 회사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엔지니어링, 3D 기반에 하는 부분과 생산 기반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제 진천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빨리 하는 회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리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가 MBSE,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 요즘 국내 대기업은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핫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냐라고 물었을 때 여전히 진행형이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가 실은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리퀘어먼트, 펑션, 로직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잘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굉장히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클라우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PLM도 클라우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외국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클라우드로 가장 잘 갈 수 있는 회사들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사업, 글로벌 오퍼레이션은 지금도 굉장히 클라우드가 빠르게 당연히 이제 이것부터 질문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온프라미스라든지 기존의 시스템들은 실은 가는데 굉장히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벽들이 이제 갈수록 하나 둘씩 이제 좀 제거가 되면 언젠가는 클라우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이 변화 관리 부분인데, 저희가 회사에 컨설팅을 하든지 기업에 구축을 하게 되면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정말 위에서 어떻게 가겠다 비전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 변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느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슈가 보면은 혼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쭉 따라가다 보면 기업에서의 가장 큰 잘 되고 있는 회사하고 잘 안 되는 회사 차이 보면 약간 회사의 리더십하고 관계 있는데, 이걸 써야 되겠다 명확하게 어떻게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잘 지시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이 변화에 혼란을 안 겪고 빨리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이 변화에 우리가 잘 참조할 수 있는 이 책들도 있는데 이런 책들도 보시면은 캡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 이런 송탄도기 때문에 달리 화백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산타 그림이 이제 실제 크리스마스 이즈 올 어라운드 월드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줬을 때 나온 거고, 그 우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이제 AI에 대한 컨셉으로 해서 이제 그려달라라고 했던 건데, 사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생성형 AI죠. 그래서 우리가 멀티 모달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트리플 모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뭐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혁신의 도구이면서 또 이제 창작의 도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다음 장. 네, 다음 장. 그게 자료가 네. 지금 여기에는 하나만 있고 각 네. 내용별로 돼 네. 있어서 네. 나뉘어져 있어서 아, 그런가요?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요 다음으로 다시 네. 가나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먼저 엔지니어링 업계 이슈가 어떤 것이 네네네네.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렸었고요. 올해 이제 그러면 내년에 2024년에는 어떻게 또 업계가 변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네.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강태욱 박사님 네, 네. 내년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네, 제가 다음.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년도 전망인데요. 아까 이제 그냥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AC 쪽은 AI, 지금 이제 말씀하신 생성 AI,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거, ESG, 그 다음에 이제 오토메이션 관련된 거, 디지털 트윈 관련된 부분들. 이게 이제 여전히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디지털 트윈 쪽에서 이제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좀 바라보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센싱해서 클라우드로 올리고 BIM으로 엮어서 AI로 이제 뭐 프리딕션이라든지 뭐 이상 패턴을 얻겠죠. 그거를 이제 액추레이터, 로보틱스 같은 액추레이터한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에이전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거나 뭐 이런 게 전반적인 이제 시나리오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현장마다 상당히 틀려요. 디지털 쪽, 그, 트윈을 이용했던 이제 사례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코마츠 건설의 이제 얼스브레인이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양한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된 컨셉과 기술을 쓰고 있죠. 트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 얼스워크 같은 경우에 이런 장비를 이미 이제 출시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강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이제 업체들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BIM 쪽에 이제 네메책이라는 그룹입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런 어떤 플랫폼도 많이 이제 기술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AI 쪽은 이제 생성 AI 쪽으로 이제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AI가 로보틱스하고 엮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챗GPT하고 이제 이런 스폿하고 이제 엮어진 사례가 이미 해외에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무섭죠. 어떻게 됐지? 예, 건설 레이아웃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이제 IT와 접점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래서 거의 이제 저희가 공기처럼 숨쉬는 AI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보틱스가 이제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AI가 다 탑재가 되고, IoT도 이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I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디지털 트윈 쪽으로 같이 이제 연계가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건설 쪽에 들어올 겁니다. 이런 쪽이.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이제 그 컨테커 업체들 중에 오픈스페이스라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쪽에 이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현실에서 이제 가상 공간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업체 이제 특별하게 그냥 제가 얼마 정도 이제 펀딩을 받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컨소시엄 관련된 거 약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서로 데이터가 연계가 되려면 표준을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하고 그 다음에 아이소 같은 표준하고 연계가 되는 방식으로 아마 계속 활성이 될 거고요. ESG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딥마인드에 대한 어떤 그 기사의 한 내용인데 뭐 예를 들면 40% 절감을 했다, 뭐 에너지 세이빙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AI를 처음에 이용했던 게 이제는 스타트업 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아마 바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당연히. 이쪽하고 관련돼서 이제 ESG에 이제 이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탑을 찍은 그 펀딩을 받은 업체인데요. 이 업체에서 당연히 AI 쪽을 연계해서 오퍼레이션을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챗GPT 쪽은 뭐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멀티 모달 쪽으로 이제 그 일반 지능이라고 하죠. AGI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 들어갈 거고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뭐 아마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를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이분 누군지 아시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주가를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AC 쪽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DX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 잡 디스플레이스먼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GI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GPT 쪽에 있는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경주를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식이 아마 이제 건설 쪽에서 영향을 주게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레퍼런스. 이거는 그냥 레퍼런스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영혁 상무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제주도 방금 건설에서 강 박사님이 하신 거에 거의 뭐 그냥 저희들이 똑같이 적용될 거라 보고요. 저희도 AI 뭐 지금 챗GPT를 저 단어를 쓸 수 있는 회사도 있고 어떤 데는 저 GPT만 언급해야 되는 회사도 있는데 이제 PLM으로 어떻게 해볼까라는 것도 좀 생각해봤습니다. 위에 이미지는 요즘 핫한 빙하고 이제 코파일럿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단편적인 것보다 그 원오브 한 사람으로 챗GPT를 같이 해서 뭔가 일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약간 상상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나타날 뻔직한데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뭐 우리가 일하고 있는 PLM에 뭐 봄이라든지 3D CAD, 뭐 CAD, 그다음에 ERP 뭐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하면 연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뭐 비슷하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들이 앞으로 뭔가 시스템으로 또 AI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PLM에 보면 각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와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생성형 AI하고 어떤 부분이 접목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이런 요소들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 이미지도 그렇지만 질문, 텍스트에서 이제 보이스가 나왔으니까 질문에서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 보면 PLM에는 여러 레이어도 있고 뭐 데이터도 있고 뭐 그냥 복잡합니다. 리비전도 있고 복잡한 이런 속에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끄집어내서 질문하면 답변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됐고 아마 PLM 회사들도 이런 부분을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서는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거짓말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또 개인적으로나 회사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년에는 여기 2번, 6번, 7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강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업그레이드 이슈가 많습니다. 뭐 이제 그 이야기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시스템들을 회사에서 많이 개발을 했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건가가 저희가 고객사 가면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뭐 여기도 일단 제 의견 또 중심으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개발했냐 그러면 요구사항이 뭔가요?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걸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사용자가 액셉턴스 이게 결제가 나야지 비용 처리라든지 끝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기존에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약간 부메랑이 또 왔는데 업그레이드 할 때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거가 현재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OTB 이해보다는 이제 구축하는 데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바라볼 때 OTB라고 하는 거를 솔루션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그게 구축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고객도 같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복적인 교육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습관화하듯이 그래서 이게 갖추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게 되면 저희가 바라볼 때 그 솔루션별로 저희들이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그 스토리와 그 사용자 유즈 케이스를 잘 반복하게 되면 이 속에서 저희가 개발보다는 어떤 기능의 이해를 높이고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먼저 업그레이드를 가능성을 놓고 보고 업그레이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개발한 거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 회사들의 추세가 솔루션을 그대로 쓰는 부분이 있고요. 솔루션이 제공하지 않는 거는 또 별도로 떼가지고 개발하는 추세. 이제 투 트랙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가 이제 그 생성 AI 때문에 지금 온 세계 화두가 되어 있는데 PLM도 저희가 볼 때 마찬가지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뭐 과거에 놓고 보면 이제 이 트렌드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뭐 우리가 보면 클릭이라든지 또 성장 커뮤니티, 호기심, 뭐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질문이 강타했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트렌드를 가지고 할 때 이 저희가 고객사한테 많이 쓰는 겁니다. 디자인 싱킹 이런 거 할 때 특히 PLM 구축할 때는 이 세 개가 잘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서화를 해야지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그래도 문서화입니다. 업무와 프로세스와 시스템 간에는 문서화가 돼야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해야 되는 거가 우리가 볼 때 해야 되는 거가 또 있고요. 또 원하는 거하고 또 신뢰성 있는 거. 회사는 약간 직원들이나 시스템에 바라는 거 신뢰성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냐? 그 다음 이제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또 등장하게 됐고요. 또 리더십이라는 거를 또 요즘에 많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각자 다릅니다. 영역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걸 잘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저희가 볼 때 리더십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뭐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와 좀 하고 있는 걸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그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시스템 구축할 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당면 과제, 뭐 개선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저희 대부분 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지존인 이 미쉐린에서 이렇게 해서 타이어 에즈 서비스라고 회사를 바꿨습니다. 아예 그냥 우리 회사는 빅데이터고 이제 좀 있으면 AI라는 회사로 명칭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가는 것들을 보고 좀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고객사하고 일을 할 때 한 장에 뭔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들도 한쪽에 하나의 상표에 다 기록을 해서 연관관계를 보려고 하는 이런 로드맵도 좀 많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내년도에 이제 24년도에 화두가 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요새 이 퍼블릭 생성형 AI 쪽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학습 모델에 그 모델에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기업 정보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그 우측에 있는 경량형 생성형 AI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LLM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외부에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경량형으로 나오는 뭐 라마 2나 아니면 뭐 알파카나 아니면 뭐 거기에 뭐 폴리글락 같은
그런 그 언어 모델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처리를 통해서 실제 이제 학습을 시켜서 그 자체 오직 그 도메인 그 회사에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된 걸 가지고 이제 실제 그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로컬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퍼블릭 간의 그런 하이브리드도 연결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로컬에서 처리하는 데이터가 동시에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시 이제 학습을 통해서 다시 최적화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그 LLM이 이제 대세가 될 거라는 거고, 사실 이쪽에 경량형 생성형 AI 쪽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시작해서 경험을 확보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그 단순하지 않습니다. 되게 전략적으로 이제 어프로치해야 되고, 그 기업에 가장 잘 맞는 언어 모델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 이걸 활용할 건지에 대한 앞에서 전략적인 어떤 플래닝을 세운 다음에 실제 이제 아주 시작은 전략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스노우볼처럼 점진적으로 이제 전술적으로 가는 그런 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AI 쪽에서 이제 지난해 많은 화두가 있었고, 올해도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이제 성장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해서도 또 노력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 뭐 각자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뭐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이게 제 개인적인 그냥 취미생활 겸 그냥 다 모아둔 페이지인데요. 뭐, 계속 이제 뭐 저는 원래 BIM하고 이제 3D 스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그런 걸 출판을 하고 있고, 뭐 DX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좀 뭐 비지팅 스칼라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그때 코비드 시국이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좀 적나라한 상황을 좀 많이 봤어요. 모든 게 이제 줌으로 변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 쪽도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오토메이션 관련된 거, 로보틱스 관련된 걸 막 쓰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막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목격을 해서 그때 이제 썼던 내용인데, 아마 이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AI 쪽이 좀 약간 뭐 풍선효과처럼 불어난 감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투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챗GPT 관련해가지고는 뭐 헐리우드의 이제 노조죠. 작가 그룹에서 지금 데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단순히 이제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하는 어떤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정리 예고가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세상의 어떤 흐름에 그냥 자본주의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같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데 실제적으로 뭐 회사에서 하는 일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좀 더 이제 그건 일이니까 뭐 BIM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거의 AI 딥러닝 쪽으로 일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스마트 건설 연구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스캔투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인볼브 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면빔 발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마트 건설도 어떻게든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컨셉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이슈는 이제 아직까지 커넥션이 잘 안 되는 거. 이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각각 이제 데이터 소스끼리 이제 정리가 되고 커넥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챌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영희 상무님. 네. 저는 조금 장표를 좀 많이 가져와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회사 업무도 그렇고 저희가 좀 프로세스 가시화에 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솔루션의 기반이 아니라 이제 고객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하기 전에 저희 회사를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면, 저희 회사가 5년 됐습니다. 지금 5살입니다. 5살이고, 최근에 저희가 그 MES에 좀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5년간 영업 목표를 지속 달성했다는 게 저희 회사가 또 하나 성장하는데 크게 또 좀 내세울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OTB라는 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한 회사한테 어떻게 좀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3개월 코스로 설치하고 교육받고 적용하는 이런 간단 프로그램인데,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도면 문서 중앙화 시키고 보험하고 이제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은 지금 업체별로 굉장히 이제 정량화되어 있어서 이제 대부분 이야기하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7가지가 이제 저희 회사가 실은 좀 가는 방향이고,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을 많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약간 개인적인 부분이고, 여기 조 박사님하고도 관계 있지만, 예, 저희가 최근에 화두가 계속 기업에 가보면 일어나는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히스토리화해서 그게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PLM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툴을 좀 쓰다 보니까, 제가 여기 저기 계신 조영식 박사님한테 2005년도에 제가 이 툴을 소개받아서 처음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뭐 대기업에 현대자동차분 이런 것들 제안할 때도 많이 써봤는데, 쓰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회사도 많이 늘고 있고, 책도 쓰다가 보니까 이제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하다 보니 약간 또 개인적인 부캐도 명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기업의 프로세스를,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를 약간 기업 사람 중심으로 만들면 어떨까? 뭐 계속 바깥 외부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예제인데요. 보통 기업에 있는 프로세스를 모아보면 대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은 그렇게 어떤 특정 기업을 소개해 줄 수는 없고,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책은 이 오토테크 트렌드로 2017년인가 19년 나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15분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 쓴 책인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맵을 만들다 보니까, 미래 자동차에서 뭐 5G부터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온갖 이야기, 타이어 이야기도 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에 갔더니,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뭐, 개인적인 비즈니스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약간 기업의 소통입니다. 아까 챗GPT도 그 소통 때문에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어떻게 잘 정량화 시킬 수 있을까라고 볼 때, 저 업무 부분은 고객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컨셉맵, 업무 맵을 해서 기업, 그 고객분들이 하는 일을 잘 정리해 주는 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고, 또 그 잘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배경은 나사에서 썼던 이 프로그램,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뭐 각사 솔루션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진단하고 가설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고객분들이 스스로 만든 자기네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솔루션을 탑재해서 적용하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혼란거리라든지 뭐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뿐만 아니라 좀 제가 페이스북을 또 많이 하게 됐는데, 컨셉맵 연구소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뭐 실제 연구소는 아닌데
지금 한 800명 정도 육박돼 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맵으로 다양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컨셉 앱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이렇게 한번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간단히 이제 저희 회사가 5년 동안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저희 회사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이렇게 저희도 맵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일어나는 일들, 일하는 일들을 저희가 좀 잘 도움을 드리고 일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 솔루션 기반에 구축한 회사를 보면 기존의 회사는 그냥 한번 버전하면 계속 하게 된 경향인데 여기는 해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저희가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운때가 맞았는데 2024년에는 벌써 2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시작하게 되는 또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다 고도화 업그레이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잘 활용해서 저희가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장표가 있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내년 1월에 그 PI하고 이제 DX하고 이제 생성형 AI 주제로 책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CAD 앤 그래픽스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실제 이제 로컬 LLM에 대한 이제 사업을 디벨롭하는 게 이제 제 주요 미션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생성형 AI를 보게 되면 이제 외산이 많잖아요. 외산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뭐 대형 빅테크에서 이제 나름의 언어 모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LG 그룹사에서 갖고 있는 게 엑사원인데 엑사원 같은 경우는 B2C의 모델이 아니고 B2B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포커싱 돼 있는 이제 모델이고 이게 이제 근래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 유니버스,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알테리어라는 그 영역인데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멀티모달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근래 이제 POC하고 나름 이제 디벨롭 한 데가 이제 형안부에 경쟁사랑 같이 해서 이제 POC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 이런 언어 모델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사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외산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를 잘할 수 있고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언어 모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체에서 이제 로컬 LLM을 활용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를 일단 모아서 일괄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사 직원한테 실제 제공하는 게 가장 큰 포커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궁극적인 거는 이제 KM, 실제 이제 지식 경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공공 관점에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업무 혁신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면 뭐 공문서나 아니면 보도자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한 80페이지의 실제 업무 내규에 대한 거를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학습시키게 되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왔을 때 예를 들면 민원인이 뭔가 질문했을 때 바로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부터 업무의 혁신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저희는 요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 LLM 구책 사업에 이제 적극 활용할 거기 때문에 많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솔루션 중에 이게 이제 뭐 제너레이티브 AI입니까 아니면 챗봇입니까 이게? 이거는 생성형 AI입니다. 네. 생성형 챗GPT와 같은 그렇죠. 뭐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예, 기본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이고 실제 베이스는 어쨌든 프롬프트를 날리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거의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패션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보안이 유지가 되는. 그렇죠. 네, 이거는 그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네. 이거는 로컬에 구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커싱하는 거는 이제 국방, 그 다음에 뭐 정부, 그 다음에 뭐 지금 그 저기 박사님의 그 사랑하는 그 카이 그런 형태의 약간의 이제 그 단독적으로 망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정보들을 실제 이제 그 생성되는 거를 잘 그 정렬해서 실제 다시 리제너레이션하는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희 그 뭐 지금 이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얘기들 좀 준비한 것이 좀 있으신 또 있어요? 저 것 있는데. 같은데. 아, 잠깐 네. 그럼 이제 순서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음 가볼까요? 네. 아, 이거. 네. 이제 뭐 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챗GPT를 좀 쓰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저는 뭐 저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도로 해서 과거부터 쭉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 한번 뭐 정리를 해보고 또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좀 앞으로 제가 회사 생활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회사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 멘토신 조 박사님이 그때 한번 여쭤봐가지고 저는 제가 마우스 놓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돼 있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제 기업 성장 맵, 라이프 맵 이런 거를 조금 저희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만남을 멈출 때까지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또 멘토분이 도와주셔서 이런 것들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의도로 제가 이 미래에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꿈꾸고 있는 게 3층 건물에 제 아들하고 뭐 제 미래를 한번 담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1층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애가 수의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물병원, 2층은 컨셉의 연구소, 3층은 이렇게 주거 공간. 그래서 이런 걸 넣고 그려줘라고 했더니 기존에 다른 이렇게 그려준 데는 뭐 글씨도 안 그려주고요. 엉망인데 챗GPT4 기반에는 이렇게 잘 들어주고 이게 코파일럿 빙에 붙여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있고 그 중에 제가 선택한 거는 요 그림인데 물어봤더니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조 박사님 아시죠? 우리는 이제 3층 건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펼쳐진 거는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이렇게 관심 있었던 거는 뭔가 구조를 잘 설명해주고 또 하나 제가 이게 뭔가 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공간은 요만큼이고 다른데 빌려줘서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추고 있고요. 실은 많이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약간 어떤 거는 좀 너무 황당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도 이렇게 뭐 중간에 뭘 해봐야 되겠다. 뭐 여기 다 풀장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제가 뭐 그 PLM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기업체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저희가 볼 때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기준 이런 거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가 돼 있고 또 위에는 목표 전략 이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하든 이 네 가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관찰이 돼야 됩니다. 먼저 컨트롤, 최적화, 예측. 여기 뭐 스마트 팩토리 나온 이야기도 있고 하긴 한데 저희가 볼 때 이렇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AI를 보게 되면 이 윈터 시즌이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그런 인간의 뇌를 모사하는 퍼셉트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은 좋았으나 그 계산했을 때의 그런 어마무시한 계산량을 실제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류가 이제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굉장히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면서 이런 형태의 그 AI 자체의 윈터가 사실은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유명하신 분의 요 키워드를 따온 건데 Eternal Spring Time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제 절대 윈터가 오지 않고 앞으로는 계속 봄날이 온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사실 여기 우측에 보면 여기 이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엔지니어링 프로덕트 디자인도 있고 세일즈도 있고 뭐 커스터머 서포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실제 이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로 봤을 때는 결코 이 다시 컴백하지 않는 거, 백하지 않는 거죠. 윈터 시즌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앞으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방향으로 나가는 자체가 이게 망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제 저는 매번 PT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자체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거든요. 뭐 샘 알트만이 와가지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언어 모델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전처리해서 학습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형태의 혁신을 가져갈 것이냐, 뭐 업무 자동화냐 아니면 실제 디자인 쪽에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거에 대한 전략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시작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걸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빨리 하십시오. 자, 네, 저희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네. 들었는데 일단은 좀 Q&A 지금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저희가 또 얘기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아니 조금 싶습니다. 네. Q&A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 네. 5분 정도는 뭐 잠깐 좀더 보시는 얘기를- 사이에 제가 네. 우리 박사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요. 네, 얘기를 좀 딱 해주면 들어보니까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에 많이 해야 된다고 많이 했는데 네. 잘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챗GPT가 또 강제 학습을 시키지 않을까요? 기업에 기업의 강제 학습. 강제로 네. 이제는 DX를 하지 않으면 음. 정말 생존이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제가 공공 쪽의 비즈니스를 개발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공공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도큐멘트들을 확보하잖아요. 뭐 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핵심적인 예를 들면 뭐 전체 페이지가 뭐 10,000페이지인데 그게 이제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 한 100개로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핵심적인 문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서비스가 well defined 돼 있는 데가 이제 오픈 AI 쪽에 플러그인 된 것들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PDF 올리게 되면 요약해주고 중심 키워드 뽑아주고 이런 자체가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큰 그림이지는 않지만 DX의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그게 일부 팀 위주로 되면 절대 안 되고 네. 전사적 관점에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좀 질문 하나가 이게 저기도 한 15년 정도 우리가 했는데 매번 연말연시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맞은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그 전문가들이 코비드 예측했습니까? 예측 못했어. 챗GPT도 예측 못했어. 그러니까 여지껏 나온 거는 우리가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전망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마디씩은 그런 거에 기본의 지식 없이 감으로다가 내년에 뭐 이상한 거 하나 나오겠다 이런 걸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I가 네. 뭐 내년에 아니 진짜 뭐 그러니까 느낌은 사라질 수도 오는데 있는 거 아닌가요? 데이터는 이러다가 메타버스 데이터는 또 없는데 사라지고 또 그 느낌으로தான் 야 이거 뭐 하나 챗GPT에서 뭐 하나 사고 치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챗GPT 뭐 X, 10 네. 이런 거 팍 나와가지고 네. 그동안 막 요새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그 듣는 분들을 좀 편안하기 위해서 그냥 차곡차곡 얘기했어요. 여지껏 온 거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가격하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전문가도 다 몰랐어. 그러니까 그런 거로다 한마디 내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나 해줬습니다. 네. 저기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사실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강조하고 AGI 얘기하고 멀티모달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 책 쓰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 70%, 60%인가요? 실패한대요. 예, 실패한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DX 실패하실 쉽지 않아요. 거예요. 네, 예, 쉽지 않아요. AGI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챗GPT 오픈 API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누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PDF로 올린 다음에 심지어 그걸로 이제 문장도 제너레이션 하고 문제도 한 100개 뽑아달라면 뽑아줘요. 전문가 시스템 에이전트를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원래 있는 소스인 데이터셋이 엉뚱하거나 데이터 품질이 보장이 안 돼 있거나 이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리고 그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어떤 시스템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커넥션 되는 표준이 없다. 근데 그냥 뭐 위에서는 그냥 무조건 뭐 생성 AI LMM 모델 적용하라고 했다. 뭐 멀티 모달 하라고 했다. 망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 돈 엄청나게 이제 붓고 시행착오 엄청나게 하고 뭐 그러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는 경우도 사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뭐 ERP 있었을 때 실패하시는 업체들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은 지금 스마트 건설 쪽이죠. 그리고 뭐 ESG에 온다고 뭐 환경 쪽. 분명히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패를 했을 업체가 있을 거예요.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퀘스천이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심각하게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부정책님한테 우리나라 AI가 챗GPT와 같이 협업을 해서 장사를 하는 거가 난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약간 국뽕으로다가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소비하고서 망해든 그거의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생성형 AI 사실 이제 퍼블릭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다 뭔가 정보를 올리는 자체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마케팅이나 상품이나 아니면 뭐 K컬처가 되든 실제 홍보할 수 있는 건 마구마구 올려야겠죠. 마구마구 올려서 거기에 이제 같이 하이브리드로 비즈니스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로컬로 생성하는 자체는 사실 이제 전략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잘 전처리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모군이 이제 해군인데 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이나 공군도 병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 지능화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에서 뭔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분들은 이제 부사관 내지는 군무원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개입 없이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하더라도 사실 실패할 확률이 엄청 큰 거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좀 더 혁신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리스크는 있지만 왜냐하면 요새 카카오톡처럼 한 10년 전에 혁신적이었는데 다시 이게 이제 약간 좀 이상하게 자꾸 거기 약간 앉아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자꾸 이상한 쪽으로 혁신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좀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도 내년에 보니까 내년에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는 우리 지금 다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반도체 경기가 안 살아나면 우리나라는 답이 없다.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묻어놓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내가 유상무님께는 이제 제가 잘 들었고 이제 보면 약간 좀 약간 혁신적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계획적이야.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네. 약간 좀 이런 좀 회사가 약간 그 딴 사람들이 안 하는, 왜냐하면 지금 한 5, 6년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지만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는 분들도 약간 안주해. 교육이나 뭐 네, 야 이런 네, 거 네. 소프트웨어 이런 걸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약간 좀 과격하게 회사에서 한번 좀 본인의 생각으로다가는 야 이런 PLM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을 없애는 방법 뭐 이런 거 좀 과격한 방법 좀 하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맵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고객 속으로 들어가서 고객의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위에서 벌써 다 이렇게 정리되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좀 끄집어내서 오히려 뭐 제가 하는 목소리처럼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방금 말씀하신 게 뭐 사실 보험은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캐드 안에 다 집어넣든지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뭐 펼치는 거 말고 좀 더 현실적인 걸로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좀 과격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LM이 사실은 요새 챗GPT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뭐 2만 원이나 이런 걸 하고 했어도 그전에는 그걸 뭐 내가 그 뭐 GPU 같은 걸 사가지고 내가 한번 그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사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서비스지 그 인프라나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내년에도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요 잠깐 선전을 제가 하겠습니다. 30주년 이 30회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참신한 그 지식으로 다시 그 CNG TV를 할 거고, CNG 그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새로운 분야에 빨리 그 챗GPT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저는 사실은 IT를 오래 했지만 작년만큼 놀란 적이 없어요. 뭐 이게 한 몇 개월 되면은 그 초창기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처럼 좀 익사이팅한데 그거보다 더 빨라. 스피드가 막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계속 방송을 듣고 일주일마다 이거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따라가기도 어려운 거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한 50대부터는 따라가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노력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에 이제 또 새로운 CNG TV를 하겠습니다. 오늘 네. 또 저기를 좀 해주시죠. 좀 이 캐드 네. 여기 좀 제가- 인사 좀 해주시고. 캐덴 그래픽스 이제 창간 30주년이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 창간할 때부터 참여해서 지금 이제 30년 동안 같이 일을 해왔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캐덴 그래픽스가 30년을 꿋꿋이 버텨왔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는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미디어 환경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다들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캐덴 그래픽스가 그래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잡지뿐만 아니라 저희 CNG TV도 하고 있고 또 업계에서 이렇게 캐덴 그래픽스에서 한번 하면은 10년, 20년, 30년 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같은 그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더 성숙해지면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뭐 컨퍼런스도 하고 있고 CNG TV도 하고 있으면 또 교육 쪽에서도 많은 성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교육 사업도 좀 더 다양한 아이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건 꼭 해야 돼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한번 기획해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줌도 하고 있잖아요. 줌도 네, 좀 선전을 그리고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CNG TV가 이렇게 스튜디오 방송도 있지만 오늘 나오신 분들이 저희 전문위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CNG TV에서는 또 줌으로 해서 특화된 방송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이 각각 분야별로 좀 스페시픽한 뭐 네. 내용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하실 분들도 발굴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고 직접 그 참여하시는 것 말고도 나도 발표도 하고 싶다. 또 전문위원님들도 저희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분야로 좀 확대할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캐드앤 그래픽스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제가 사실 친절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하고 항상 오픈 마인드로 일할 예. 생각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저기 지방에 계신 분이나 해외에 계신 분도 할 수 있어요. 줌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 오시지 않아도 굉장히 그 자기 사무실이나 자기 그 방에서도 네.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가칭인데 이제 그 CNG 스쿨 네. PLM 한번 했고 디지털 트윈도 했습니다. 그것도 강사분들이 전국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나 뭐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혁신은 가치가 완성돼야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배워야 된다 이거가 아니라 해서 그 돈을 벌 수 있고 프로핏이 나오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돌려서 계속 나와야지만 진정한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기술위원분들이랑 우리 CNG 그 뭐 미디어 모든 거 합해가지고 한번 내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 뭐 돈이 되는 프로핏이 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 그 질문을 한두 개 받을까요? 아니면은 질문을 Q&A 좀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을 저희가 그 정리를 해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돌려서 나중에 캐드앤 그래픽의 질문란에 있더라고요. 어제 가서 보니까 거기다가 좀 올리고 세 개 정도 이렇게 받으시면 어떨까요? 네, 세 명. 지금 예, 올라와 예, 있는 거 영역별로. 그럴까요? 예. 네, 어떻게 말하는 거? 예,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서 한두 내려가 개만 있네요. 거기 뭐, 지금 있네요. 네. 조성영님 한번 할까요? 솔루션 네. 설계 디자인 시 챗GPT와 같은 생성 AI를 활용할 경우 실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적용으로 인한 업무 향상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거 좀 애매한. 제가 할게요. 저는. 네, 네. 저거는 그 제가 경험한 형태로 보게 되면 한 50% 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전체적인 미디어나 이런 사례를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 정도에 대한 그런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제가 코딩을 계속 하면서 이제 특히 AI 쪽 할 때 보게 되면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한번 들었다고 이해하기가 바로 한다는 건 거의 천재고, 근데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눈치 안 보고 언제든지. 그런 면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그 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하고 그 마음에 막 대답도 담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우리에겐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 10위 안에도 못 들었더라고요. 그 챗GPT 물어보는 인구가 인도가 쪽수가 많은지 엄청나게 많고 듣는 걸 필리핀도 많았고 필리핀도 네. 많았고요. 네. 그래서 예.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그 박재범님이 이거 하나 하실까요? 생성 AI 설계 엔지니어 영역에 제약 사항이 있나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약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설계나 PLM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아마 아까 안 박사님 하신 대로 그 생성 AI 타겟이 엔지니어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 어려움보다는 아까 뭐 보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되면 저 엔지니어링 회사, 솔루션 회사들이 저 챗GPT라든지 이런 거 기술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설계하는 지식은 CAD 소프트웨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이런 안들을 계속 만들어주면 이제 말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지시를 내리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설계안을 3개 만들어 주시고요. 뭐 원가도 분석해주고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갈 길은 멀겠다라는 부분과 앞에 말씀하신 대로 저런 회사들이 과연 먼저 시도를 해보고 누군가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회사가 시도를 해보고 그게 됐다 그러면 또 확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뭐 저희 건설 쪽에는 뭐 없나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박일규님. 네, 일반적인 내용인 네. 것 같은데요. 생성형 AI가 예술 창작 분야에 활용이 높은 거 들어왔는데 건설이나 기계 같은 산업 엔지니어링 영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수치적인 정확도를 요하는 디자인이나 설계 엔지니어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수치로 물어봤을 때 얘가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거 이제 트렌드 보려면 몇 가지 이제 확인해 보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크런치베이스 아까 이제 웹 그 이제 투자 많이 하는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글래스도어예요. 글래스도어가 이제 잡 인크루트 사이트로 상당히 유명한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생성 AI로 치면 어느 업체에서 이제 구인 광고 같은 게 쫙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토데스크랑 벤틀리랑 이미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이제 예상이 되죠. 빠르면 저게 이제 고용한 다음에 바로 이제 생성 AI는 사실 오픈소스로 있거든요. 그거, 예, 오픈 AI를 사용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라마라든지 페이스북에서 릴리즈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응용하는 것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개발될 가능성이 커요. 이미 텍스트로 입력한 걸 가지고 3D 모델을 만드는 오픈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약간만 이제 피팅을 하거나 사람들이 조작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이게 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통계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방법론 자체가 상당히 일반적인 툴이에요. 이 생성 AI라는 LMM 툴 자체가. 그러면 엔지니어링에 대한 데이터만 많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로 나올 이제 라벨링 데이터셋만 잘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저런 어떤 수치적인 정확도도 당연히 이제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강 박사님한테 혹시 이 질문이 또 설계하신 분들한테, 건설 설계하신 분들한테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이게 제가 삼천 건물에 이렇게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그림을 설계 사무실에 할 때니 비용이 얼마 나올까 예측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날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2D 이미지로 주고, 야, 이 건물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만약에 저기 한 4억 정도 나온대요. 막 50평 지으려 그러면. 야, 너무 비싸. 뭐, 이렇게 줄여줘. 그러면은, 이런 게 미래에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데이터셋만 네. 활용할 수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셋을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 이 데이터셋은 사실은 그전에는 전문가의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디지털화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데이터로 들어가 있다든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되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챗GPT 옛날에 이제 뭐 테스트 벤치마킹 있었잖아요. 변호사 합격률. 예,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의사 합격률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뭐 건축가에 대한 어떤 부분 데이터셋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 이게 사실은 뭐 의사결정하는 그런 어떤 예, 큰 이슈죠. 예,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좀 약간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앞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충분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그 속도를 전문가가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몇 년 후겠다 그런데 이게 그 기술이 그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술이라는 건. 왜냐하면 여지껏 우리 기술이라는 거는 마차가 나왔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절되게 갑자기 마차였다가 자동차가 오고 자동차가 나왔다 비행기 오고 그러니까 한 단계를 퍽퍽 뛸 수 있는 것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얘도 감정이 이제 서서히 갖춰가고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챗GPT가 나도 좀 느꼈는데 애가 좀 게을러진 것 같아. 점점 초창기에는 그래서 누가 이걸 이슈화했어요. 게을러졌다 요새. 왜냐하면 얘도 그 최적화라는 거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는 거야 얘가. 요새는 답을 많이 얘기하지 않아. 지능이 얘가 올라갈수록. 그냥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얘기해 줬는데 요새는 조금 얘기해 줘. 그럼 자꾸 물어봐야지 또 얘기해 줘. 얘 최적화라고 시킨 것 같아 얘가.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얘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얘한테 주문을 했는데 그거가 내년에는 나는 굉장히 놀라운 거가 몇 개 생길 것 같아. 그걸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네,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계속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자리는 그 커다랗게는 3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끝나고 나면 저희도 파티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케이크를 나 보여준다고 했는 줄 알았는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저희끼리만 먹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모르죠.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하고 좀 오픈 AI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앞으로는 오픈 CNG TV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